정월 대보름의 A. 누군가가 찰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는 말에 나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시큰둥하게 어디에서 보자고 했다. 흘린 땀이 없는데도 미지근한 물로 서둘러 하루의 흔적을 피부에서 털어내고 내가 정한 곳으로 갔다. 그곳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불노동 정류소다. 그곳에는 이미 두세 사람이 난로 앞에 둘러앉아 있고 그들 모두의 앞에는 찰밥과 나물무침, 새빨간 물고기 알이 놓여 있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이후의 4시간 쓰기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늘었다. 온 사람들 모두 보름을 맞이하여 낮술을 마신 표시가 난다. 그들은 저마다 술을 먹은 이유를 보름과 연관지어 한마디씩 했다. 그들 중에는 깡마른 체형의 대쪽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도, 말로서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도, 몸짓으로 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도 있다. 슬그머니 일어나가게 문을 열고 밖에 나섰을 때 바로 앞산에서 불그슬의 달무리가 보였다. 그것을 보고 싱글벙글하며 급하게 담배 연기를 들이켜고 들어가며 보름달입니다. 했다. 그들은 앉은 자세로 내 말이 그리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던 잡담을 하며 내가 가리킨 곳을 본다. 보름달이 산을 타고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 넓게 달무리를 들이운 둥근 달이 불그스름하게 부끄러운 듯이 윤곽을 숨기고 산 잔등에 치솟았다. 앉은 자세에서 맞는 정월 대보름달이 붉은 빛을 띤 것은 눈높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낮에 나는 정월 대보름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올해 정월 대보름날에도 찰밥 먹기는 글렀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누군가 그것을 먹으러 오라는 말을 했고 그에게 나는 여기서 보자고 한 것이다. 그가 밥솥에 들고 온 찰밥을 동네 사람들과 둘러앉아 맛있게 먹었다. 적절하게 술 기운이 돌 때 그들 중 한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다들 취한 것이 문제였고 누가 운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 사람이 머리를 굴리더니 노래방에 전화해서 셔틀차를 보내라고 했다. 업소에서는 인원을 묻는 것 같았고 그는 대충 모인 사람을 둘러보고 인원수를 말했다. 업소에서는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차가 없으므로 승용차로 2번 운행하겠다고 했다. 잠시 후 승용차가 정류소 앞에 와서 멈추었고 몇 사람과 함께 나는 그 차에 탔다. 노래방에 가자는 말이 나왔을 때 선뜻 운전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가 탄 차가 노래방 마당에 닿았을 때 바로 일행이 도착했다. 그중 술을 적게 먹은 사람이 운전하고 뒤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오랜만에 노래방이란 곳에 갔다. 이런 곳에 오면 사람들의 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어느 아줌마는 몇 년째 이따금 얼굴을 보면 고개를 끄덕여 서로 인사하는 정도 이상은 알 수 없었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게에서 먹을 만큼 평소와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고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도 서슴없이 잘한다. 그녀도 그랬다. 그녀는 거슬러 올라가 지금 있는 이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상기하게 했다. 그녀의 말에는 나를 탓하는 불만이 내포하여 있었다. 말을 시작한 그녀가 끝까지 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말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해놓고 도중에 옆방에서 보자고 한다고 가는 것까진 좋아요. 그러면 한두 곡 부르고 좀 놀다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녀가 길게 말을 하자 그날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짜증이 난다는 듯이 지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충고했지만 그녀는 이미 술에 의해 말이 발동에 걸린 터였으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그 말 끝에 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치켜세우고 입을 다물라는 압력을 가하고 나서 간단하게 물었다. 그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 후 볼 수 없었고 어쨌건 오랜만에 만나 한잔하니까 그 생각이 난 건뿐이에요. 그녀는 내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다는 쪽으로 말을 둘러쳤다. 노래방에서 그녀의 행동은 전혀 뜻밖이다. 그저 월정에 가면 가게 건너편에 살고 있으므로 그녀와 그의 남편을 이따금 보는 것에 그쳤는데 노래방에 도착한 때부터 그녀는 곡 목록에서 세 곡을 찾아 순서대로 노래하며 마이크 잡는 것에 집착을 보였다. 보아하니 노래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역력하다. 썩 잘하지는 못하여도 지를 때 지르고 감정을 넣기도 한다. 그녀가 지난 일을 들먹이며 이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당시에 그녀의 했던 짓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터였고 그 후는 그녀와 술을 먹은 적도 노래방에 온 적도 없는 터여서 노래하는 것을 즐기는 그녀가 달라 보였다. 그녀에 이어서 또 노래 부르는 욕심을 내는 남자가 나섰다. 그도 술이 들어가야 그다워지는 사람이다. 술을 먹으며 끝까지 술을 먹으려는 욕심을 부리긴 해도 술을 먹은 핑계로 남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쾌하게 하는 편이 아니다. 단, 한 말을 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그도 마이크를 잡으니 한 말 또 하지 않고 혼자 잘 논다. 여러 명이지만 지금 우리는 노래방에서 다들 혼자 노는 것이다. 다들 저만의 놀이에 취해 놀 때 나는 잠시 쉬려고 자리에 앉아 한 겹이 물었다. 그때 모자를 쓴 남자가 옆에 바짝 다가앉아 내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소근거렸다. 고맙니다. 왜?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빵점이니 더, 나 같은 사람 없니 더.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가 바로 말을 잇는다. 한 번도 아내 생일 챙기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니다. 경상도 남자니까. 알면서도 잘 안되고 안 하던 짓과 말을 하려니 쑥스럽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삶의 방식과 생각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몇 년 아니 한 10년 후에 많은 돈을 벌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날이나 아니면 결혼기념일에 온몸에 금은보화로 지장을 해주길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어쩌면 내 아내는 현실에서 당장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달콤하고 사랑스러우며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소중한 의미를 둘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자들은 우리 남자와 조금은 다르거든.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한 터에 덜 취하려고 노력했으므로 나는 이렇게 긴 말을 나름대로 조리 있게 그에게 해주었다. 그러자 그가 내 귀를 잡아당기고 마치 연인이 속삭이듯이 할 때 그의 아내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를 쫓아보내고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왼쪽에 바짝 앉혔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가 있던데 알고 있거나 들어봤어요? 대답 대신 그녀가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내가 아는 바로는 저런 사람 또 없어요. 그녀의 남편을 가리키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고 저런 사람 또 없니 더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잠시 생각을 말했다. 바깥에서는 사람 관계를 잘 아니까 다들 몰라요.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그녀가 여기까지 말할 때 말을 자르고 끝말잇기 하듯 내가 말했다. 저 사람도 그것을 익히 알고 있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팎에서 모두 못하는 남편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잘하고 나머지 쪽의 문제점도 아는 저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대로 그녀의 남편이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녀와 인연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표현을 그녀에게 말했고 사실이다. 그녀의 남편이 나를 일방적으로 청송에 오게 해서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한 과정에서 그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그는 개선된 것을 술 냄새가 풍겼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아내의 말에서도 나는 부부의 역할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몇 년째 얼굴을 보면서 나는 그녀에게 일상적인 말 외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취기를 빌미로 한마디 한 것이다. 소란 속에서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아줌마가 옆에 와서 끼어들었다. 바깥에서 잘하지 말고 누구 아빠야 집안에서 잘 좀 해라. 당신이나 남편에게 잘하소.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는 말이오. 당사자 대신 내가 끼어들어 그녀에게 말했다.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가 주워 담지 못할 때에 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 그녀의 남편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므로 나는 그것을 핑계 삼아 한마디 한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 술의 악영향이다. 만약 술을 먹지 않았으면 동네 아줌마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래방은 이런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오기 전에 술자리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술이 들어간 구실로 남에게 허물없이 한다는 핑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남으로부터 내면에 숨겨온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곳이다. 정월 대보름날 나는 타향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보름 행사를 치르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를 생각한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좋은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을 서두에 붙이고 온종일 남을 헐뜯거나 흉볼 수도 있다. 경인년 정월 대보름날이 저물 때까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긴 밤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고 두수동으로 향할 때 보름달은 어디에 있는지 구름이 그것을 가렸는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달물이 거느린 그것이 술상 앞에 환하게 떠오른 것을 보았고 달집 태우기를 상상으로 했으며 현재의 내 생각을 미래의 내 모습으로 만드는 소원을 달이 신에게 빌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1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